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배우자 토론 논란. 어제 갑자기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이유, 논리는 뭐냐면 영부인은 단순히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공인이고 그동안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악순환을 막아야 된다. 따라서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시점도 못을 박았거든요. 사전 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는데 네. 그 전에 해야 되니까 오는 23일까지 이재명 후보 쪽에선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 반응은 좀 싸늘했습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특히 신성한 주권행사회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혼이잖아요. 미혼이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도 썼고요. 그래서 뭐 23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한 15분 만에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네, 이미 결론이 나버린 거죠. 민주당은 역공을 폈는데 김건희 여사를 많이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TV 토론 제안을 보고 드는 생각이 김건희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페이스북에 썼고요. 또 박경미 대변인도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이어받아 배우자가 정치를 할 생각이냐 이런 표현들을 써서 김건희 여사를 다시 소환하는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 반응도 있었는데 아무 말 대잔치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은 저한테 엄청 혼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예전에 천하용인으로 같이 예. 활동을 했고 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용태 위원장을 이제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왜 이런 그 제안을 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김혜경 여사의 의혹을 부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벌금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네. 뭐 이외에도 일부 논란들이 있는데 토론회를 실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부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토론회를 하지 않더라도 뭐 여사들의 그런 대결을 보겠다 그런 것들을 부각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걸 부각하겠다라는 거는 반대로 그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구로공단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고요. 네. 그 사실 최근에 유튜브에 많이 출연을 좀 했습니다. 인터뷰를 네. 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평가들이 좋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호탕하다 뭐 이런 평가들 하면서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내부 평가는 김문수 후보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다, 막 이런 평가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리고 좀 솔직하다라고 하고 저도 모 측근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장점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 순천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랑 가까운 모 인사가 어제 하는 얘기가 사실 그간에 잘 강조는 안 했는데 호남 사위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장점들을 부각시키고자 후보자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건데 이렇게 두 후보로부터 뭐 즉각적으로 거부를 당하면서 당 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어요. 네. 그 김용태 위원장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뭐 긍정적인 평가들도 꽤 있는데 어제 이 TV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일단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논리였는데 첫 번째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받으면 그만일 제안인데 이걸 왜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소환된다라는 거죠. 이 여사 이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큰데 네. 이게 덮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여사가 언급이 되는 거는 그 여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론을 하게 되면은 공식 조직이 또 하나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사 중심으로 호가호위하려는 그런 조직들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 배우자 인터뷰는 원래 많이 해요. 예, 대선 때 되면 후보 배우자들은 어떤 인물인가 인터뷰, 개별 인터뷰는 많이 하지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과 토론으로 붙이면 그건 이슈를 갖고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놓고 이슈를 네. 놓고 이거 완전 좀 다른 차원이어가지고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설란영 여사, 설란영 씨 이게 요즘 호칭은 어떻게 될지 좀 뭐 다 애매한데 하여간 여사로 다 통일할게요. 그렇죠. 예.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평가가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인터뷰도 많이 해.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다른 그 후보자들 배우자가 많이 했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정치적 메시지도 사실은 많이 내고 그러니까 정치적 동반자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강조하고 뭐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표 이런 건데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걸 그러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다 덥석 받아서 자 합시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저도. 안 받을 거를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언급도 하잖아요. 아. 네,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장점도 있다더라 뭐 이런 것도 전달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왜 민주당에서 안 받느냐 예를 들면은 뭐 김혜경 여사 이제 법카 그래서 2심에 공직선거법 2심으로 이제 150만 원 벌금 나오는 거 예전에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해경군 김씨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언급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난이냐 저는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좀 실수가 나왔는데 오늘 그 이제 언론사에서 세 군데서 이거를 사설을 썼어요. 10대 일간지 중에서 경향신문 국민의힘 배우자 토론 제안 김건희는 입도 뻥끗 못하더니 세계일보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한 국힘 김건희 국정 개입 반성 먼저 중앙일보 정치적 상상력 빈곤 드러낸 배우자 TV 토론 뭐 이렇게 해서 다 비판적이에요. 뭐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다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정에 이렇게 정확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딱 듣는 순간 이거 김건희네. 저는 그렇게 떠올랐고 사실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떠올렸던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김건희 씨가 지금 본인이 뭐 수사 받으면은 뭐 대선에 영향 받을 수 있다, 끼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사도 안 받는 좀 회개한 병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듣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막 이게 사람들이 농담식으로 야 그러면은 배우자만 영향 끼쳐? 장모 토론도 해야지. 장모 토론. 아들 토론도 해야지. 얘들의 YS DJ다 아들들이 다 그렇게 사고 친 거 아니야? 그럼 아들 토론도 해. 가족이 때로 나와서 해. 그럼 토론을.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적으로는 재밌겠네요. 예.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희화하면 안 되고 이게 배우자 토론 진짜 들어가면 뭘 물어볼 겁니까? 그러면 평소에 내조는 와이셔츠를 몇 개를 다리셨나요? 뭐 청소는 밥은 계란말이는 직접 하셨나요? 뭐 이런 거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장난처럼 이렇게 정치를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어제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하나는 그 이제 최은순 씨.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원 운영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학대가 있었다. 그리고 뭐 과일도 썩은 거 줬다. 이거 지금 남양주시에서 실태 조사 나왔는데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게 MBC 보도로 하나가 나왔고 중앙일보 보도는 지금 건진법사 그 전성배 네. 씨가 샤넬백 그 윤모 씨한테 통일교 윤모 씨한테 받아가지고 샤넬백 넘긴 거. 그러니까 통일교 인사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선물했다. 요거요. 예, 안 줬다라고 건진법사는 주장을 했는데 1년 번호를 확인을 하고 보니까 네. 김건희의 수행비서 유모 씨가 이거를 가가지고 매장에 가가지고 다른 걸로 2번을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바꿔치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른 상품으로 돈 더 주고 교환했다는 예, 이야기죠. 교환 한 이제 2번 정도 교환했다는 예, 얘기죠. 교환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안 줬다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 다 결국은 대선에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근데 같아요. 샤넬이라는 제품에는 다 고유 번호가 찍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누가 사간 제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정확히 다 알 수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통일교 그 인사가 건진법사한테 건넨 그 샤넬백이었다는 것까지 지금 알게 됐다는 검찰이 발견했다는 뉴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어제 이 배우자 토론 제안이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오늘 윤태곤의 판에서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방탄유리 유세.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는 방탄유리가 등장했습니다. 네, 어제 수도권 유세를 했는데 눈에 띄었었죠. 보기에는 3장짜리 방탄유리막을 연설하는 데 세워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고 양옆에 있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옆에 있는데 또 경호원도 바로 옆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주목이 됐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도 역대급 장비들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는 3kg 정도 되는 방탄복을 평소에 입고 있고요. 네. 뭐 어린이를 빼고는 접촉도 좀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경찰에서 하는 것들이 그 저격총 탐지 장비,
이제 쌍안경 같은 건데 한 500m까지 굉장히 잘 보인다라 그래요. 음. 뭐 이외에도 뭐 경찰 특공대, 탐지견 동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동원이 돼 가지고 테러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한 거는 이 후보가 실제 테러를 당한 적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테러 위협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쪽에서도 이런 대응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방탄유리 공방전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김문수 후보가 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어제 서울 쪽에서 유세를 했는데 네. 이제 본인 점퍼를 딱 열어젖히면서 난 방탄조끼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총을 맞아야 되면 맞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입법하고까지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방탄조끼를 입을 게 아니고 국가 방탄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고 방탄유리, 방탄조끼, 방탄입법으로는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방탄조끼 입는 거를 방탄입법까지 연결을 한 거죠. 그리고 어제 경호처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자체 새신책을 내놨어요. 대통령 경호처요? 네, 지금 이게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또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생일잔치 준비해주고 이런 것들로 네.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자구책을 내놓은 겁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 외부 견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경호처장이 국회를 출석하는 걸 의무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대통령 경호처장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경호해야 되니까 못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하겠다라고 했고 또 내부 견제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준법 담당관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내놓은 자구책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느껴졌던 게 네. 제가 원래 이제 경호처 사람들 꾸준히 만나면은 세신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만을 위한 경호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삼부 요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경호를 한다라거나 이런 안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논의들이 꽤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이제 그 조직을 정비하는 것까지는 내부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자체 자구책 정도를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예. 보셨어요? 어제 방탄유리 논란, 또 이 경호처 논란. 어제 그 민주당 당사에서 오전 11시 30분, 11시 10분쯤에 이제 경찰이 30대 남성을 좀 이 수상하다고 해서 이제 검거를 했는데 가방에 10cm 정도의 칼 그리고 가스총 이런 게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수색을 한 거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이게 완벽하게 수사가 안 이루어져서 결과가 안 나와서 이게 어떤 목적이었는지. 근데 지금 이 흉흉한 이런 상황을 조금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비판하시고 뭐 반대 진영에서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은 충분히 좀 그럴 만한 상황이다 지금 여러모로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제 이게 지금 투표 사전 투표 기준으로는 8일 남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고. 재외국민 투표는 예. 어제 시작했고 예.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지금 네. 8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바지거든요. 와, 투표일까지 해도 1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2주가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판에 변수를 제거한다. 각종 변수를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이제 신변보호 이것도 하나의 이제 한 축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지지율 관리 이 지지율 관리라기보다는 돌발 변수 통제 뭐 이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네. 그러니까 하나는 어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무슨 용어를 썼냐면은 압도적 승리가 아니다. 압도적 응징. 이게 압도적 승리 말고 압도적 응징의 날이 되게 해달라. 뭐 예. 이런 취지의 발언했죠. 그리고 세트로 사실상 나왔는데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 네.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이 이게 민주당 구성원들한테 지지율 언급하지 말고 낙승, 압승 이런 거 하면은 반드시 징계하겠다. 이런 징계하겠다? 얘기가. 예,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독주 체제, 오만해 보이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치를 또 언급하신 분이 또 박지원 의원이 예. 55%뭐 이런 거 언론에 나와서 아, 또 박지원 얘기를 의원은 60% 얘기하신 것 같고 예. 유시민 작가가 55% 얘기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55에서 60 뭐 이 정도 예.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원로들을 누구를 찍어서 이분을 징계할 수는 없으니 약간 이제 경고성으로 나온 건데 이런 약간 그러니까 독주에 대해서 이제 반대 결집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뭐 뉴스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이준석 김문수 결국은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은
극적 단일화에 지금 대비해 나섰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막판 변수 제거다 이렇게 보시는 예, 그리고 거군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50만 명한테 전화 돌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전화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뭐 완전히 찬성하거나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우호적이긴 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사람들을 조금 선별을 해가지고 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선별해요? 선별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완전히 할 수 없으나 이게 대체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특히 예를 들면은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예전에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뭐 개인을 추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본 당에서 가지고 있는 예.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 적극 홍보에 나선다, 설득에 나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 쪽은 흘러가고 있다. 13일 남은 대선까지의 기간을 막판 변수 단속 관리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넘어가죠. 이창수 사의 표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어제 사의 표명했습니다. 네, 동반 사의를 표했고요. 아직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할 겁니다. 이례적인 상황인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중앙지검에서 지휘부의 2명이 동시에 동반 사의를 표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차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차장이 그 두 번째 2인자죠. 그렇습니다. 지검장 다음 차장이니까 2인자가 같이 사의 표명한 게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기적으로 보면은 헌재가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기각을 해가지고 업무에 복귀를 했거든요. 복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로부터 2달여 만에 다시 사표를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국회에서 탄핵을 하니까 여기에 반발을 했는데 그게 기각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표를 냈으니까 왜 그런 거지 이렇게 이례적으로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 이창수 지검장하고 조상원 4차장 검사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주세요. 주요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지휘하는 시절에 김건희 여사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명품백 수수 사건,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상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결국 왜 그만뒀느냐 여기에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이 지검장 포함해서 조 차장 입장은 네. 원래 사표 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의를 표하려고 했는데 조직이 안정되는 시점을 좀 기다렸다라는 거고 특히 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이 됐는데 네. 그 다음에 만장일치로 또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진다거나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런 불만도 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오는 거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재수사 결정이 나왔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요. 이미 무혐의로 결정이 내린 걸 다시 수사하기로 했죠. 네, 고검이 예. 다시 봐라 이렇게 한 거니까 결국에는 이 지검장의 판단을 뒤집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해석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검찰 개혁도 있을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징계를 받는다 이러면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그만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해석이 분분하고 술렁술렁하는 상황. 김준일 평론가는 예.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어쨌든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했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휘체계 붕괴, 범죄 수사 마비 뭐 이런 거에서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중앙지검에서 입장문까지 냈는데 네. 이게 선거 앞두고 진짜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선거 수사는 특히 경찰이 1차적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검찰도 굉장히 바빠요. 특별수사본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그런 팀 꾸려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무책임하다 일단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감찰을 피했다라는 게 좀 지배적이에요. 뭐냐면은 김건희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 어떤 지시를 거스르고 그때 대통령 경호실 부속청사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폰 반납 뭐 이런 특혜를 주면서 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보고도 제대로 안 됐고 이게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법무부 장관이 새로 올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러면 이게 감찰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징계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경우 특히 해임 징계를 받으면은 3년간 변호사 개업도 못 하고 이제 들들들 이제 시달릴 거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전망인 건데 결국은 지금 서울 고검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기 수사를 했는데 자체한다라는 거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자체한다. 이례적이에요. 고검에서.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그렇죠.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창수 못 믿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뭐 소위 좀 격하게 하면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우세하다. 네. 아까 뭐 박순봉 기자가 얘기한 반발의 의미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어떤 뭐 피하는 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회피 섞여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